아직도 마무리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자서전을 만들고 오세요. 오늘의 제목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냥입니다.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교과서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단원이고요. 학습지는 26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만약 이 시의 맨 끝을 여러분이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어서 적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건가요? 제가 만약 이 시의 마지막 행을 이어서 적는다면 오후에 만보와 따따와 함께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써볼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 순간은 아주 짧지만 고양이들과 침대에 널브러져서 낮잠을 자고 쉬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 쌓기 같이 볼까요? 어떤 한 가족에게 아까와 같이 행복하면 떠오르는 순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남동생이 대답합니다. 나는 축구할 때 행복해. 누나는? 난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사진 찍을 때. 아빠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요리할 때 행복해. 엄마는? 길냥이에게 밥을 줬는데 길냥이가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해 라고 대답하네요. 잉? 그럼 대체 행복이 뭐야? 행복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다르게 나오죠? 맞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반적인 의미는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충분하게 만족하고 즐겁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족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는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행복에 대한 기준이 옳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 이전의 철학자들이 오랜 공부를 통해서 알아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의견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먼저 고대의 철학자를 살펴볼 건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요한 호수와 같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은 그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하세요. 에피쿠로스는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쾌락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나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평온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애쓰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대신 꼭 필요한 욕구는 추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이것은 추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감각적인 쾌락을 보다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를 먹어도 사실 쾌락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랑이나 우정을 가져도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자의 경우에는 다 먹고 나면 쾌락이 어때요? 피자를 다 먹고 나면 쾌락도 역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것들은 아주 많이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 나눠준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죠. 이와 같이 사랑과 우정과 같은 것은 어때요? 지속적이고 그 쾌락이 오래가고 또 정신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철학자를 한번 같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이성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그 차이점인 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 즉 이 이성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제대로 발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 여러분은 꼭 필기를 해두세요. 이것을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때와 상황에 맞는 행동과 감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어도 쉽게 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땅히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용기를 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나도 같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 용기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를 해야 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쉽게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성에 따라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즉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다른 것들을 모두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데,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 좋은 직업을 얻으면 되겠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한 다른 것들은 모두 어떻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행복은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목적이고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학자를 같이 볼까요? 자, 현대 심리학자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볼까요? 현대 심리학자는 행복을 어떤 것에 깊이 빠져서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 중에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저서에서 칙센트 미하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 그 이상의 나 자신에 대해 잊을 정도로 몰입을 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정말 주위를 둘러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얼마나 흐르지 못할 정도로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꼈나요? 만화를 읽을 때? 아니면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했는데 몇 시간이 아주 훌쩍 지나갈 때 있잖아요. 혹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다 그리고 나니까 막 3시간, 4시간이 지나는지도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자는 이런 몰입의 즐거움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것들이 곧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도대체 뭔데요? 결국은 다시 한번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아직도 정확히 행복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위에서 살펴봤던 많은 철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알맞은 목표를 세우고, 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처지와 능력에 알맞은 목표를 세운다. 왜냐? 너무 높은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너무 고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알맞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어때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행복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즉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삶의 태도뿐이다. 우리가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삶의 태도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삶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나 생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다음 단원에서 선생님이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행복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자, 행복 조건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4가지 순서를 따라서 해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같이 따라 해봅시다. 자, 다음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점검해 보면은 행복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만보와 따따와 잠을 잘 때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또 수업을 할 때, 도덕 수업을 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앞에서 몰입의 즐거움이 나왔는데 선생님 수업 만들 때 뭐 거의 24시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9시간 이상씩은 자리에 앉아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거는 몰입이고 그 몰입은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이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돈도 좋아합니다. 또 사랑을 받고 주는 것도 선생님의 행복이고요. 또 행복하면 떠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은 가족과 보내는 어떤 여유로운 시간, 편안한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껴요. 그러면 위 질문에 따라서 제가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네요. 그쵸? 자, 그럼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5가지. 우리 고양이들과 그 다음 도덕 수업과 돈과 사랑과 가족 이런 것들이 제 행복을 위한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에 따라서 이 카드에 나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글이나 그림으로 정성스럽게 꾸며보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치 카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만보와 따따, 도덕 수업, 돈, 사랑, 가족 이 5가지 조건을 5개의 가치 카드에다가 적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나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네요. 이걸 이렇게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슬프게도 이제 세상이 모두 끝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의 5가지 카드 중에 4가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의 가치 카드를 버려야 돼요. 행복을 위한 가치, 행복을 위한 조건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을 버릴까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일단 돈을 버립니다. 돈. 이유는 돈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세상이 끝나갈 때쯤 4개의 가치 카드 중에서 이제 3개만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또 하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 카드 중에서 하나 버리세요. 저는 일단 도덕 수업 버립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그 다음 이제 3개의 가치 카드가 남았죠. 3개의 가치 카드 중에 이제 2개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치들이 몇 개 없어. 그래서 3개 중에 2개만 가져야 됩니다. 사랑 버립니다. 사랑. 왜냐면 만보와 따따 자체가 사랑이고 가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라는 가치를 따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더 버리라고 하네요. 이제는
세상이 멸망할 때가 돼서 딱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선택이지만 우리 만보와 따따 대신에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만보와 따따도 사실 가족이니까 요 가족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만보와 따따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엄빠가 없었다면은 제가 태어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엄빠가 있는 가족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에 남은 카드는 가족이죠. 가족. 자, 5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조건, 어떤 가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요 다음 거를 이제 볼까요? 카드의 순위를 매기고 최후에 남은 카드와 그 이유를 적는다. 아까 선생님 카드의 순위를 매기는 거 봤죠? 최후에 남은 카드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적는다면 돈도 사랑도 직업도 사실 모든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 만보와 따따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벌은 돈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눠 써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족이 없고 돈만 있으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최고의 가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카드의 순위를 매기고 최후에 남은 카드와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돈을 가장 먼저 버리셨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글쎄요. 그러면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아래에 더 보기를 눌러서 링크를 클릭한 후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았나요? 영상 속에 나온 얘기처럼 여러분은 이 2가지 구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것과 1억을 벌 수 있지만 남보다 덜 버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요? 조금 있더라도 남보다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까요? 남들보다 덜 벌더라도 절대적으로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사실 파란 구슬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3천만 원을 벌면서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1억을 벌고 있는데 남들이 2억을 벌고 있는 걸 보면은 조금 약간 질투도 나고 내가 덜 버는 것 같아서 아무리 1억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영상 속에서 본 이스털린의 역설처럼 학자의 이름이었죠. 이스털린의 역설. 여러분들 꼭 필기를 해두세요. 경제가 성장을 해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복과 돈.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답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요. 행복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할까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돈과 행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돈 말고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은 모두 다르겠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들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무엇입니까? 그렇죠. 건강이죠.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 건강이 필수적이에요. 건강하지 못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몸과 또 마음이 건강해야지 행복이라는 더 높은 목적, 궁극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목표죠. 목표. 자, 목표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돈을 위해서만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위해서만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에 대한 어떤 사랑도 수업에 대한 재미도 나에게 큰 만족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도덕 수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매우 즐겁지 않을까요? 뭐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선한 삶이다. 선한 삶. 우리 예전에 도덕적이면 행복하냐? 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위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눌러서 다시 듣고 오세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행복했다?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했다고 했죠. 우리는 타인을 돕고 혹 타인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눌 때 내가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람과 뿌듯함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즉 행복을 위해서는 선한 삶,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원만한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만약 우리가 혼자서 살아간다면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인간의 특성 중에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있었죠.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우고 타인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행복 혹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찾아보면 친구들과 사이 안 좋을 때 막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원만한 인간관계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아 정체성에서도 배웠듯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또 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과 그 다음 타인과 또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리고 기여하는 삶을 통해서 정신적 만족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교과서의 이야기는 좀 정답과 같은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실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거나 맞장구 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좀 살아가면서 이 내용들을 기억했다가 교과서의 내용이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때 이 스누피라는 만화를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보다 스누피의 주인공인 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림에서처럼 찰리와 친구들은 행복은 누구에게나 오고 누군가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나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에피크로스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맞다 틀리다? 자, 틀립니다.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죠. 2번입니다. 행복은 때때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맞다 틀리다? 그렇죠. 5입니다. 행복은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요. 3번째, 진정한 행복은 육체적인 만족을 느낄 때 얻을 수 있다. 그렇죠. X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만족 그 이상의 것,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굉장히 일시적이지만 정신적인 만족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죠. 자,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다, 일시적이다와 같은 만족보다는 정신적이고 또 지속적인 만족과 쾌락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행복이라는 것이 교과서를 통해 보니까 더 어렵다고 느껴졌나요? 아니면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나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찾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론을 통한 알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이라는 것에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바로 답을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나는 지금 행복한가에 대해서 답해보고 또 행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